저는 솔직히 제 분석의 본색을 먼저 드러내면 지금 보수는 윤석열 총장을 윤석열 총장이 이제 사퇴를 하면서 선거가 여권에 굉장히 불리해졌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짠 등장해서 먹겠다. 근데 보수가 쫙 등장해야 되는데 쫙 등장할 사람이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소문이 자자한 시사 맛집 철이의 공덕포차 시작합니다. 윤석열 특집으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네. 완전 정리. 다른 이슈들도 있잖아요. 아, 그건 뭐 다른 거 사시고 우리 저 노안이가 다른 프로도 하잖아. 거기서 들었어요, 다른 거는. 저 여기서 떠들고 여기서 이렇게 추스려고 다른 데 가서 얘기해요. 윤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냥 재밌어졌다 싶어요.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서 치고받고 뭐 난투극이 이제 시작되겠구나. 아니, 지금 재보궐선거가 눈앞인데 무슨 대선 정지? 재보궐선거는 이제 망했다. 윤 전 총장은 그냥 뭐 전체 안 붙이고 윤 총장은 이제 정치하는 거죠? 오늘 밝힌 입장문의 구조가 정치를 안 하면 그런 구조로 말을 안 하겠죠. 왜냐면 지난번 징계 때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나 이제 힘으로 억눌러갖고 나 찍어 내려와서 징계한다. 근데 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도 않아. 이거 던지면 됐는데 그때 안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왜 던지는지 잘 몰라요. 중수청에 대해서 어떤 완결된 논의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정말 중수청을 반대하기 위한 사태라고 하면 오늘 중수청 얘기를 했어야죠. 저도 약간 보면서 명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사태의 명분이. 그러니까 본인이 수사청에 대해서 이거는 뭐 검찰을 말살시키는 거다, 뭐 헌법정신 파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뭐 대통령도 얘기했고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게 좀 무리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자기가 검찰총장으로서 이게 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걸 입법기관에 얘기를 하든지 의견을 내든지 뭐 세계안 뭐 예를 들어서 부정부패 수사청이나 아니면 금융수사청이나 이런 것들 자기가 제안을 했으면 이런 것들이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되도록 해야지 자기가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전혀 하지 않고 무조건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사퇴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 명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국민의힘 인터뷰 할 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빠른 행보는 아니었다고 봐요. 근데 그 다음날 중앙일보 인터뷰 때문에 약간 본인이 꼬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3개 수사청 얘기한 거가 이게 검찰 내부에 합의가 된 상황 같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일단 쪼개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박범계 장관이 일종의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뭐 얘기해보자. 이래버리니까 약간 이게 아닌데? 뭐야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받으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거기가 하나 스텝이 꼬였고 그 다음 대구 간 거는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 같아요. 가서 한 워딩이 코미디가 뭐였냐면 자기가 어려울 때 품어줬던 고향이다. TK를 자기의 고향으로 등치화시킨 거 아니에요. TK 출신 대통령을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것과 연결시켜보면 TK 마음을 좀 얻어보겠다는 거. TK가 지금 보수의 본산이라고 그러고 지금 현 정부랑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지역인데 거기와 자기를 일치화시키는 걸 하겠다는 거고 본의 아니게 조연으로 등장한 제 과선배인 권영진 시장님이 또 꽃다발 들고 과 선배이군요. 깜짝 출연하는 전 한 번 해서 물어보죠. 왜 화환을 준비하셨나요? 그러니까 그게 참 난 이거 기획된 선택으로 대구로 갔는데 메시지도 기획된 메시지를 냈는데 가서 분위기 약간 좀 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조화일보 보도와 대구 가서 현지에서 느낀 반응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당겨진 것 같아. 대구에서 별의 순간을 본 거구나. 별의 순간.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 반짝했나 보다 별이 대구에서.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보수 진영이나 보수 언론에서 너 지금 뭐 하냐. 지지율 계속 빠지니까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싸움을 자꾸 너는 걸어야 된다. 또는 지금 붙고 나와야 된다. 이런 주문을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문대로 이제 그 사람들이 제시한 매뉴얼대로 지금 쭉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본인 스케줄대로 쭉 주도하는 그림이 아니라 떠밀려가고 있다는. 앞에서 땡기고 뒤에서 미니까 떠밀려가는 그림이라서 저는 솔직히 제 분석의 본색을 먼저 드러내면 지금 보수는 윤석열 총장을 그냥 칼잡이로 쓰는 거거든요. 네가 현 정부랑 대판 붙어라. 그래갖고 둘 다 자빠져라. 그 초토화된 분위기에서 보수가 쫙 등장해서 판을 먹겠다. 이 구도거든요. 실제로 윤석열한테 대권을 줄 생각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일부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청 출신의 일부 사람들. 그 이제 반기문 밀었던 사람들이 지금 대망론을 지금 떠받치고 있거든요. 해보자고 하는 건데 다수는 두 사람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 집어넣고 이명박 대통령 집어넣은 사람이고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두려움도 있고 구원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지금 대통령으로 옹립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그 본심을 살짝 드러낸 사람이 홍준표야. 너 지금 안에서 싸우지 마. 지금 왜 나오냐. 그렇죠. 그랬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말을 바꿨는데 나와서도 계속 싸워야 하는 역할이 윤의 역할이다. 그 싸움을 처절하게 할수록 양패구상 무협지에 보면 둘 다 상처받아서 이제 자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보수가 짠 등장해서 먹겠다. 이 구도거든. 왜냐면 지금 강력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근데 보수가 쫙 등장해야 되는데 쫙 등장할 사람이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초토화 되면 좀 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 다 망가지면. 근데 윤 총장이 그런 역할로 만족하겠냐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제 많은 여의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 잘 왔다. 웰컴 투 마이 와일드. 한번 당해봐라. 내 이제 여의도에 곳곳에 향수막 걸리는 거 아니야? 환영. 환영합니다. 이 지옥에 오시면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서초동이랑 또 여의도는 다르기 때문에. 정치판 하면 네가 당해봐라. 그래. 그리고 지금 칼이 없잖아요, 윤석열. 어디서 뭐가 날라오는지 모르거든. 여기는 여의도는 어디서 뭐가 날라오는지 몰라. 그러니까요. 그냥 가다가 뭐 벽돌도 날라오고 땅통도 날라오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너 잘 걸렸다. 이제 너 한번 당해봐라.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1년 남은 대선에서 뭘 보여줄 수 있을까? 보여줄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 콘텐츠와 어떤 정치 철학과 어떤 거를 보여줄 수 있는데 전혀 그게 가늠이 안 돼서. 네? 부패 척결 아니 근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부패 척결이 되나요?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뭘 내걸고 대선 주자로 나갈 것이냐? 내걸 만한 게 사실은.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제 당 이름이 검찰. 반부패 검찰 수호당 이제 근데 윤 총장이 어쨌든 요 며칠 이제 고비일 거예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1등 주자를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여권의 1등 주자와 뭔가 비등비등한 구도를 만들어가는 거면 상당히 그래도 자기가 이니셔티브를 당분간은 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애매한 지지율로 조금 올랐어. 한 15%? 요 원저리에서 그냥 여권의 1등과 견주기는 좀 뭔가 부족하고 근데 야권에서 제일 높고 진짜 애매한 지지율을 갖고 있으면 이게 이제 계력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키울 수도 없고 버릴 뺏을 수도 수도 없고 없고, 예. 난감한 지경에 빠지는 거라.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기세상 윤 총장 계속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거예요. 네. 목소리 계속 내고 뭘로 걸지? 필요하면 폭로 같은 것도 하고 폭로. 자기가 있을 때 뭐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계속 이슈를 만들어가서 뭐라도 해야 정한되면 진실 공방이라도 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뉴스메이커로 한 달 정도 먹고 들어가서 이 덕에 서울시장 선거가 그러니까 이제, 예. 야권이 이기게 만들고 네. 그러면 이제 그 은덕을 짧게 저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더 치고 올라가서 여당 주자와 1대1로 될 것 같다. 이것까지 만들면 그때부터는 조금 쉬운 상황이 될 텐데 그 고지까지 올라가는 게 어떻게 될지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보면 윤석열 총장이 이제 사퇴를 하면서 재보궐선거가 여권에 굉장히 불리해졌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권에게 좋은 소재는 아니죠. 저는 그거보다는 그 LH 공사건이 더 심대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LH 공사건하고 윤 총장 사퇴 요 흐름하고 맞물려 버렸잖아요. 묘하게 LH 건이 윤 총장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구도가 됐어요. 이건 마치 뭐 대형 권력형 부패는 아니지만 행정을 실제로 담당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자기 부패를 막 저지르고 있다는 게 사실로 막 드러나고 있는 거니까 이게 그래도 윤 총장의 메시지에 보이지 않게 플러스 요인을 갖다 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논의를 하더라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상당히 악재다 저는. 근데 대통령이나 이제 정부가 세게 지금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잖아요.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무더기로 나오면 어떻게 하죠? 아니 그건 있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제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코로나 났을 때도 정은경 청장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 신뢰를 얻었잖아요. 이건 확 가야 돼요. 그리고 전면적으로 가야 됩니다. 많이 그래서 나와도. 그 SH공사가 10년 전까지 다 뒤지겠다. 저는 대단히 잘한 거라고. 왜냐면 이거는 LH공사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했잖아요. 네. 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간이 넘어간 것 같아요. 투기라는 놈이 어떻게 지 이름으로 해? 그랬는데 그거는 그렇게 할 정도로 이미 관행화돼 있다는 거거든. 뿌리가 깊다는 얘기잖아. 뿌리를 캐야 돼요. 그러면 불이 국회로 넘어갑니다. 어떻게요? 국회도 네. 도덕제 회의라는 게 많았잖아요. 네. 무슨 뭐 건설업자가 막 국토위 가 있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 지금 문제가 되는 국회의원도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그걸로 넘어가요. 그럼 이게 부패 전선이 확장이 돼서 부패한 기득권대 예를 들면 정의에 있는 새로운 세력, 정의로운 세력 간의 전선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또 하나 브레이크가 딱 걸릴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이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은 전통의 기득권 세력이잖아. 그잖아. 전통적인. 기득권의 강자. 유용을 잘하지 유용을. 그러니까 이게 전선이 또 감명하게 또 형성이 잘 안 될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것도 있고 저는 윤 총장이 업무 복귀하고 했을 때에도 그렇고 이 수사권 같은 거 싸우고 검찰 기득권 지키려고 하지 말고 특히 경제범죄나 민생범죄 부분으로 이제 검찰은 태어나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갔어야 되는데 복귀하자마자 뭘 했냐 또 원전 건드리고 또 그 김학의 차관 문제에 팍 했단 말이에요. 김학의 차관은 어쨌든 그 나쁜 짓을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별로 이렇게 파장이 안 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절차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고 했지만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반부패한다 그러면서 LH 문제 터지
터지긴 했지만 봐라 저긴 부패하다라고 하는 게 잘 악의가 안 맞는다는 거지. 그럼 뭐 했냐? 부동산 같은 문제 같은 거 민생범죄나 이런 부분은 왜 안 했냐 너는 그동안 이런 물음에 또 직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검찰의 사회적인 역할, 자기가 맨날 입만 열면 얘기하는 국민보호, 뭐 진짜 그 국민보호를 위한 뭔가 그 컨셉이 있었어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없었어요. 이리 주자를 막 쫓아가는 이 판국에서도 무엇을 동력으로 갈 수 있을지 검찰총장 나왔잖아요. 그럼 예리 집권에 대해서 주도권은 일단 현재의 정부와 현재 이 개통을 통해 갖고 진행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구경꾼이나 이제 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평을 할 수 있는 게 평밖에 없어요. 윤석열 총장이 그 국민일보 인터뷰 전문을 다 봤는데 검찰 개혁을 사람들이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물론 검찰도 과오가 있다. 딱 한 문장이었거든요. 이번에 뭐 이문정 검사한테 그 수사권을 주지 않는 것도 그것 비롯해가지고 어쨌든 검사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수많은 그런 것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자기가 뭘 했고 어떤 수사를 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주주의가 더 좋아졌고 이런 얘기들만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진정성이 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환희가 임원정 검사 네. 수사권 준 게 이게 굉장히 아픈 요인이 될 거다 윤 총장한테 그랬거든요. 저는 실제로 영향을 좀 줬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사권 줬는데 사건에서 배제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자기 권한을 통해서 막아버린 거잖아. 수사 못하게.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김학의 출국 금지한 조치 가지고 뭔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영장 치고 뭐 난리잖아요. 근데 이게 뭐죠? 모해 위증 사건.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잖아. 엄청 심각하죠. 몇 배 심각한 사안인데 없는 거를 너 이렇게 위증해 막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근데 몇 배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 뭔가 수사를 해보겠다는데 너 하지 마. 그럼 막아버렸잖아요. 이걸 힘으로 막은 거 아니야. 계속 이건 논란이 되잖아요. 너 왜 막았냐. 그리고 네가 그 악을 척결하고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하면 검사들의 비리에 대해서도 네가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네 말이 진정성 있고 일리가 있는 얘기가 되는데 왜 네 식구들은 안 건드리고 딴 사람만 자꾸 문제 있다고 하냐. 이게 굉장히 본인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작용을 했다고 봐요. 이 결정 자기는 힘으로 막아놓고 간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놓고 말도 막히고 그러니까 다 해놓고 그다음에 간다 이거 아니에요. 추윤 싸움 이후에 검찰 내부가 완전히 이제 다 갈려져 버리고 그래서 자신이 업무 복귀를 했어도 이게 또 자기가 통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능력도 안 되는구나를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정치 쪽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봐요. 그것의 이제 결과가 이번 이문정 검사 사건으로 팍 터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 선택한 부분에 있어서 리더십의 파탄이 오히려 거꾸로 이 대권을 노리게끔 하는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현상이 지금 나타난 거다 이렇게 보여요.